여기 주한미군 철수를 강하게 반대하는 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미군 장교로 복무하며 조국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단호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한국과의 동맹은 미국이 쌓아온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그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쉽게 저버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미국은 강대국이며 의료 시스템 또한 세계 최고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그 세계 최고라는 의료 시스템에서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검사비만 수천 달러, 치료법조차 찾지 못한 채 전 재산을 다 잃고도 우리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구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의료진이 포기한 병을 그곳에서는 치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저뿐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나라의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한국이란 말입니다. 그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17살 딸을 둔 아빠 마이클 스티븐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20년간 군 생활을 했죠. 그 어떤 전쟁터보다 제게 무서웠던 건 병원 의사의 한마디였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스티븐 씨. 제 딸 올리비아는 육상 선수를 꿈꿨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훈련하는 열정 넘치는 아이였어요. 올림픽을 목표로 달렸죠.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태는 점점 악화됐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더니 결국 걸을 수도 없게 되었죠. 미국 최고의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정확한 진단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희귀신경계 질환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병원비는 천문학적이었어요. 검사비만 수천 달러가 나왔죠. 보험이 있어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매일 밤 딸의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대로 내 딸을 잃는 건가? 절망 속에서 세계 각국 병원에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희귀질환 전문 병원, 연구소, 유명 의사. 가능성이 있는 곳은 모두 찾아봤어요. 하지만 대부분 답장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오더라도 치료가 어렵다는 내용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이라니? 아시아 어디쯤에 있는 작은 나라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딸을 위해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희 부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는 것을요. 모든 건 작년 봄 텍사스 주 육상 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시작됐습니다. 올리비아는 100m와 200m 신기록을 노리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 훈련을 마치고 학교에 갔습니다.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체육 시간에 올리비아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 쓰러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급히 학교로 달려갔죠. 보건실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빠,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이상해요. 처음에는 단순 피로나 근육통이라 생각했습니다. 집에서 하루 이틀 쉬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죠. 아빠, 손가락이 저려요. 발가락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아이를 업고 당장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CT, MRI, 혈액 검사.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하지만 의사들은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신경계 이상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 어렵네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올리비아는 완전히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딸이 침대에만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건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매일 밤 딸아이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저는 오직 딸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딸을 지켜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도 이렇게 무력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딸까지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더 미치게 만들더군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티븐 씨, 희귀신경계 질환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사는 모두 해봤지만 여기에서도 의사의 말은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료비였어요. 검사비만 $5,000가 넘었죠. 보험으로 일부 지원받았지만 매일 그리고 매주 들어가는 병원비로 저축해놓았던 돈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집도 잃고 딸도 잃을 수도 있겠구나. 밤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군인 출신의 자존심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나은 병원, 더 나은 의사를 찾아보려 했지만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했죠.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계 각국 병원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올리비아의 상태, 검사 결과, 진단명. 모든 정보를 담아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발 누군가 제 딸을 살려주세요. 이미 믿져야 본전이란 심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미국에선 희망이 없으니 어디든 가능성이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었죠. 하루하루가 전쟁터였습니다. 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는 것. 모든 순간이 고통이었어요. 이메일을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는 답장조차 오지 않았어요. 몇몇 답장도 안타깝게도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정도였죠.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아침 이메일 알림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무심코 확인했는데 한국의 서울중앙병원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영어로 작성된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리비아의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 중인 신경재생 치료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한국, 의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삼성, 현대 정도만 알고 있었죠.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황동훈이라는 교수님이 보낸 메일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신경계 질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의사더군요. 올리비아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오랜만에 반짝였어요. 정말이야, 아빠.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될까요? 그래,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 한번 믿어보자. 당장 회신을 보내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만에 자세한 안내 메일이 왔어요. 치료 계획, 예상 기간, 필요한 준비물까지. 미국 병원들에선 볼 수 없었던 정확하고 체계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비용이었습니다. 이미 미국 병원비로 저축은 바닥났고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티켓도 만만치 않았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집이 없어져도 딸이 다시 걸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행에서 집 담보 대출을 받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올리비아의 의료 기록을 정리했어요. 직장에도 무급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올리비아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텍사스의 밤하늘은 항상 별이 많았습니다. 아빠,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글쎄,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있는 곳이야. 긴 비행시간, 낯선 나라, 언어 장벽. 많은 걱정이 있었지만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건 불안했지만 새로운 희망을 향해 가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저는 모든 짐을 끌고 있었죠. 한국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동남아시아 같은 곳, 아마 시골스러운 느낌 정도였을까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첫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공항이 거대하고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최첨단 시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여기 정말 멋지네요. 올리비아의 말처럼 공항은 미국 어느 공항보다 현대적이었어요.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빠른 수화물 찾는 과정. 모든 게 효율적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병원에서 보낸 셔틀버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영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스티븐 씨와 올리비아 양이시죠? 서울중앙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버스에 올라타자 생수와 간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놀라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죠. 아빠, 저기 봐요. 빌딩들이 엄청 높아요.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달렸습니다. 미국에서 봤던 동양 국가의 이미지와는 달랐어요. 그리고 눈에 띄게 많은 전기차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죠. 한국은 세계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운전기사의 설명에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한국은 첨단 기술의 나라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웅장했어요. 로비는 호텔처럼 깨끗했고 모든 직원들이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스티븐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를 위한 병실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간호사가 우리를 안내했어요. 병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죠. 아빠, 여기 병실이 미국보다 더 좋아요. 올리비아의 말처럼 병실 시설은 미국 병원보다 좋았습니다. 최신 모니터링 장비, 자동 조절 침대, 심지어 환자용 태블릿까지 있었어요. 모든 게 첨단 기술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날 저녁 의사는 다음 날 아침부터 검사를 시작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올리비아의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이 병원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으로 진짜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첫인상은 제가 가진 모든 편견을 무너뜨렸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에서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을 환하게 비췄어요. 올리비아도 저처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의사 선생님 만나요? 그래, 오늘부터 본격적인 검사와 치료가 시작될 거야. 아침 식사가 배달되었는데 미국 병원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한 죽, 신선한 채소, 과일까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음식이 이렇게 맛있다니. 식사를 막 마쳤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황동훈 교수와 의료진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븐 씨, 올리비아 양. 저는 황동훈입니다. 황동훈 교수는 예상보다 젊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영어도 유창했어요. 그는 올리비아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올리비아의 병은 신경계 희귀 질환입니다. 정확히는 자가면역성 신경염으로 보이네요. 황 교수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해하기 쉽게 영어와 그림으로 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병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0년 전부터 이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어요. 특히 저희 병원은 지속적으로 신경재생치료법을 개발해 왔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니 처음으로 올리비아의 병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미국 의사들은 희귀 질환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진단명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치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황 교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80% 이상입니다. 올리비아는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치료는 약 3개월 정도 걸릴 거예요. 그날부터 빠르게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가지 검사를 하는데도 일주일씩 기다렸지만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가 끝났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검사부터 치료까지 기다림 없이 진행되죠. 황 교수의 설명처럼 모든 과정이 신속했습니다. 검사 결과도 당일에 나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븐 씨, 여기 검사비와 치료비 예상 견적서입니다. 간호사가 건네준 서류를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미국에서 $5,000가 넘었던 검사비가 여기서는 $500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너무 저렴한데. 네, 맞습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요. 외국인에게도 일부 혜택이 적용됩니다.
치료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특별히 개발된 약물 치료와 함께 물리치료를 병행했어요. 황 교수는 매일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해요. 제 질문에 다 대답해 주시고 항상 설명해 주세요. 미국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이곳에서는 교수가 직접 매일 환자를 확인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일주일째, 올리비아가 손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우리에겐 큰 희망이었습니다. 황 교수님,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신호입니다. 이대로 계속 치료를 진행하면 점차 나아질 거예요. 처음으로 진짜 회복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불가능하다고 했던 치료가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올리비아의 상태는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손가락뿐만 아니라 팔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웠죠. 한국 병원 생활에 적응하면서 미국과의 차이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병실 환경이었습니다. 매일 2번씩 청소가 이루어졌고 침구도 자주 교체되었어요. 식사는 영양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면역력 강화가 필요해요. 이런 식단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느 날 병원비 중간 정산서를 받았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2주간의 입원비, 검사비, 치료비를 모두 합해도 미국에서 하루 입원비보다 적었어요. 의료 장비도 미국보다 더 현대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MRI나 CT 같은 대형 장비부터 작은 모니터링 기계까지 모든 것이 최신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장비를 기다려야 했는데 여기서는 바로 사용할 수 있다니. 올리비아의 회복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치료 시작 3주 만에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손가락 감각도 많이 돌아왔어요. 이대로라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 교수의 말에 희망이 커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치료가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교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병실 문이 열리고 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올리비아를 위한 특별 식단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음식을 시작해 볼게요. 올리비아의 특별 식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온 건 한국 전통 발효식품들이었어요. 김치, 된장국, 청국장 등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올리비아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이건 김치라고 해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아요. 올리비아는 처음엔 색다른 맛에 당황했지만 곧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특별 식단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빠, 제 다리가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너무 놀란 나머지 교수님께 달려갔고 그는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신경세포 재생 속도가 예상보다 빠릅니다. 한국 전통식품의 효과가 더해진 것 같네요. 황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발효식품에는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경치료와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거예요. 서양 의학과 한국의 전통적인 식이요법을 결합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올리비아의 재활치료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재활치료사들은 매우 꼼꼼했어요. 하루에 3번 각각 다른 방법으로 운동을 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에 1~2번 정도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서는 매일이라니. 재활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초기 재활이 중요하거든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올리비아는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걸음을 뗐을 때 저와 올리비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제가 걷고 있어요. 정말 걷고 있어요. 그래, 기적이야. 정말 기적이야. 아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올리비아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던 저를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황 교수는 이런 우리 부녀의 모습을 보시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의지가 강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병원 밖으로 나갈 기회도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서울 시내를 구경했어요. 편의점, 카페, 공원.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모든 게 깨끗하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친절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올리비아를 위해 길을 비켜주고 문을 열어주고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황 교수는 올리비아의 치료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중요한 치료만 남았어요. 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려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식이요법을 더 철저히 시행할 거예요. 영양사가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2주간 올리비아가 섭취할 특별 식단표를 가져왔어요. 올리비아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한국 전통 식단입니다. 김치, 마늘, 된장, 인삼 등 면역력을 높이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그날부터 올리비아의 식단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는 된장국과 밥, 점심에는 김치와 다양한 나물, 저녁에는 인삼차와 함께 건강식이 제공되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맛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올리비아는 오히려 한국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김치가 이제 정말 맛있어요. 매운맛에 중독된 것 같아요. 황 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김치를 어려워하다가 나중엔 중독돼요. 그만큼 맛있고 건강에도 좋죠. 놀랍게도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 올리비아의 혈액 검사 결과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면역 세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염증 지표도 많이 감소했어요.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음식과 건강의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특히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이는 면역력과 직결됩니다. 저 역시 한국 음식을 먹으며 변화를 느꼈습니다. 만성적인 피로감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좋아졌어요. 미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변화였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올리비아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내일 치료까지 잘 마치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거예요.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불안함과 달리 이제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두 번째 고향 같은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소망을 말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다시 달릴 수 있게 되면 한국에서 열리는 마라톤에 꼭 참가하고 싶어요. 딸의 눈에서 다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치료일, 병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의료진들이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올리비아. 30분 정도 소요되는 간단한 시술입니다. 황 교수의 말에 올리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시술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줄기세포 주사를 놓고 특수 약물을 투여하는 과정이었어요. 올리비아는 용감하게 모든 과정을 잘 견뎠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앞으로 48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충분히 쉬면서 몸이 회복되도록 해야 해요. 이틀 동안 올리비아는 병실에서 쉬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상태가 좋아졌어요. 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고 팔다리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빠, 믿어지지 않아요. 제 몸이 다시 제 것처럼 느껴져요. 셋째 날 아침 황 교수와 의료진이 최종 검사를 위해 병실에 왔습니다. 모든 검사를 마친 후 황 교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합니다. 올리비아는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신경계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올리비아와 저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몇 개월 전 미국에서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던 병이 한국에서 완치되었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황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아니었으면 제 딸은 지금도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황 교수와 간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희는 그저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올리비아의 회복 의지가 가장 컸어요. 퇴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올리비아는 생각이 다른 듯 했습니다. 병실에서 짐을 정리하던 중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우리 한국에서 살면 안 될까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의외의 질문이었지만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여기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선생님들처럼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요. 딸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육상 선수에서 의사로. 그것도 한국에서요. 하지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이곳이 아니었으면 넌 걷지도 못했을 거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퇴원 당일 황 교수와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올리비아의 향후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듣고 있었죠.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교수님.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저희가 한국에서 살아도 될까요? 올리비아가 한국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데. 황 교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은 외국인들에게도 열린 나라입니다. 올리비아 같은 열정적인 학생이 한국 의학을 배우고 싶다니 오히려 영광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올리비아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저도 영어 교사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지금 올리비아는 완전히 회복되어 매일 아침 조깅을 합니다. 내년에는 한국 대학 입시를 준비할 예정이에요. 때로는 황 교수님 병원에 봉사활동도 가고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좋아?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야. 제2의 고향이고 새 삶을 선물해 준 곳이지. 올리비아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해준 기적의 나라야. 가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찾아 한국으로 온 결정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에 대해요.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고 미래이며 영원히 감사해야 할 곳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테라스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